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40년 묵은 상처와 마주한 어느 동창회의 밤. 저는 이수진입니다. 올해 56이에요. 오늘 아침은 여느 날과 똑같았어요.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죠. 밥을 안 치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치를 꺼내고 계란말이를 부쳤어요. 3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남편은 아직 회사에 다녀요. 대학생인 막내딸은 자취를 하고요. 큰딸은 작년에 결혼했죠. 이제 집에는 저희 부부만 남았습니다. 조용한 아침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남편이 출근하고 설거지를 마쳤어요. 저도 출근 준비를 했죠. 저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일해요. 상담사예요. 20년 넘게 이 일을 했습니다. 힘든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는 일이에요. 왜 이 일을 선택했냐고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집을 나서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카톡이었죠. 단체방 초대 알림이었습니다. 삼성여중 84년 졸업생 동창회. 손이 멈췄어요. 화면을 그냥 쳐다봤죠.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삼성여중. 제가 다니던 학교예요. 1984년에 졸업했으니까. 그러니까 40년 전이네요. 단체방에 들어갔어요. 메시지가 쭉 올라와 있었습니다. 다들 오래간만이에요. 40주년 기념 동창회 합니다. 날짜는 이번 달 28일 토요일 저녁 7시. 장소는 강남 호텔 2층 연회장. 참석 가능하신 분들 댓글로 이름 남겨주세요. 스크롤을 내렸어요. 참석자 명단이 보였죠. 15명 정도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름이 보였습니다. 최은혜. 숨이 막혔어요. 정말로요. 공기가 목구멍에서 막힌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차가워졌죠. 최은혜. 40년 만에 보는 이름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40년 동안 애써 잊으려고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돌아왔어요. 그 교실이, 그 복도가, 그 냄새가, 그 목소리가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요. 괜찮아졌다고 믿었는데요. 아니었나 봐요. 현관문을 나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한참을요. 휴대폰을 든 채로요. 충격으로 기억하기 싫었던 옛 기억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교실이었어요. 1983년 봄이었죠. 저는 조용한 아이였어요. 키가 작았고 말수가 적였어요. 공부는 잘하는 편이었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는 건 서툴렀죠. 그냥 혼자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최은혜는 달랐어요. 반에서 제일 키가 컸고 목소리도 컸어요. 예뻤죠. 부모님이 사업을 하셔서 집도 잘 살았고요. 늘 새 옷을 입고 왔어요. 친구들이 다 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따르는 게 아니라 무서워했어요. 최은혜한테 잘못 보이면 왕따가 되니까요. 저는 그 대상이 됐어요. 이유는 별거 없었어요. 그냥 최은혜가 어느 날 저를 보고 말했죠. 야, 수진이 되게 찌질하게 생겼다.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주변 애들이 웃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말로 놀렸어요. 찌질이, 왕따, 루저. 매일 그런 말을 들었죠. 복도에서 지나가면 일부러 어깨를 쳤어요. 책상에 낙서가 되어 있었고요. 점심시간이 제일 무서웠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이었어요. 김치볶음밥이었죠. 최은혜가 친구 셋이랑 다가왔어요. 야, 수진아, 뭐 먹어?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섭기도 했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물어봤잖아. 뭐 먹냐고. 김치볶음밥이요. 오, 맛있겠다. 나도 먹어볼까? 그러더니 제 도시락을 낚아챘어요. 그리고 한 숟가락 떠서 먹었죠. 별로네. 이거 맛없어.
그리고 그 도시락을 제 머리 위로 엎었습니다. 김치볶음밥이 머리카락에, 얼굴에, 교복에 쏟아졌어요. 뜨거웠어요. 기름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죠. 주변 아이들이 웃었어요. 키득키득, 낄낄, 박장대소. 다들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울지도 않았어요. 소리도 내지 않았죠. 그냥 멍하니 앉아서 그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셨어요. 제 모습을 보셨죠. 어머, 수진아, 어쩌다가 그렇게 됐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선생님도 더 묻지 않으셨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거였죠. 귀찮으니까요. 최은의 부모님이 학교에 기부를 많이 하시니까요. 보건실에 가서 씻었어요. 옷은 그대로 입고 수업을 들었죠. 김치 냄새가 났어요. 하루 종일요. 그날 집에 가는 길, 제가 거울을 봤어요. 버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요. 울고 있었어요. 그제야요. 혼자서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유를 머리에 쏟아붓기도 했고요. 가방을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했어요. 체육 시간에는 일부러 공을 제 얼굴에 던졌죠. 한 번은 화장실에서 물을 끼얹었어요. 겨울이었는데요. 차가운 물이었어요. 온몸이 젖었죠. 그 상태로 교실에 돌아왔어요. 다들 웃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못 본 척했어요. 친구들은 관심 없었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집에서도 말하지 못했어요. 어머니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거든요. 아버지는 엄하신 분이라 혼날까 봐 무서웠고요. 그냥 혼자 참았어요. 매일요. 1년 넘게요.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나도 강해질 거야. 언젠가는. 하지만 그건 중학교 때 이야기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최은혜와 헤어졌어요. 다른 학교로 갔거든요. 그 후로 최은혜를 다시 본 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는 조용히 지냈어요. 친구를 사귀지 않았어요. 무서웠거든요. 또 당할까 봐요. 그냥 공부만 했어요. 도서관에만 있었죠.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혼자 밥을 먹었어요. 대학에 갔어요.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죠. 왜 그 과를 선택했냐고요? 그때 저한테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선생님도, 친구들도, 어른들도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돕고 싶었어요. 혼자 힘들어하는 아이들, 아무도 안 봐주는 아이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요. 대학 졸업하고 상담사 자격증을 땄어요. 구청 사회복지과에 들어갔죠. 23년째 일하고 있어요. 힘든 가정의 아이들을 만나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아이들도 만나고요. 이야기를 들어줘요. 안아줘요. 괜찮다고 말해줘요. 그 아이들 눈을 보면 제가 보여요. 중학교 때 저요. 도시락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혼자 울던 저요. 그때마다 더 열심히 안아줘요. 더 열심히 들어줘요. 결혼도 했어요. 남편은 회사원이에요. 착한 사람이죠. 말수가 적고 조용해요. 저랑 비슷해요. 남편한테는 말했어요. 중학교 때 괴롭힘 당했던 거요. 처음에는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말했어요. 남편이 그랬어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안아줬어요. 그게 다였어요. 더 묻지도 않았고 조언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안아줬죠. 그게 고마웠어요. 아이들도 낳았어요. 딸 둘이요.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약해 보일까 봐요.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괜찮아진 줄 알았어요. 정말로요. 다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죠. 어릴 때 일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가끔 그래요. 뉴스에서 학교 폭력 기사가 나오면 숨이 막혀요. 심장이 빨라지고 손이 떨려요. 직장에서 누가 큰 소리로 화내는 걸 보면 움찔해요. 몸이 먼저 반응해요. 복도에서 누가 갑자기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면 깜짝 놀라요. 김치볶음밥 냄새를 맡으면 그날이 생각나요.
도시락이 머리 위로 쏟아지던 그날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한테 말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나는 이제 어른이야. 그때 그 아이가 아니야. 하지만 몸은 기억해요. 마음은 기억하고 있어요. 40년이 지나도요. 그래서 동창회 초대를 받았을 때, 그 이름을 봤을 때 모든 게 무너졌어요. 괜찮아진 게 아니었나 봐요. 그냥 덮어두고 있었던 거였어요. 동창회에 가기로 결심하는 밤,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했죠.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저는 말이 없었어요.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동창회 초대 말이에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걱정하는 얼굴이었죠. 아니에요. 그냥 동창회 초대를 받았어요. 동창회요? 좋잖아요.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나고. 근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혹시 그 사람?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최은혜 얘기요. 제가 예전에 말했으니까요. 네, 그 사람도 온대요. 참석자 명단에 이름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안 가도 돼요. 굳이 힘든 사람 만날 필요 없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안 가면 되죠. 평생 안 만나고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꿈틀거렸어요. 분노? 아니, 그것보다는 궁금함이었어요. 최은혜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저한테 했던 일들을 기억하기나 할까? 아니면 까맣게 잊고 있을까? 저는 40년을 그 상처를 안고 살았는데 최은혜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살았을까? 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요. 불을 끄고요. 창밖으로 불빛들이 보였어요. 아파트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죠. 사람들이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웃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평범하게요. 조용히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제 안에는 늘 그게 있었어요. 그 교실이, 그 웃음소리가, 그 김치볶음밥 냄새가요. 내가 왜 도망 다녀야 하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있었을 뿐인데요. 그냥 도시락을 먹고 있었을 뿐인데요. 왜 제가 평생 숨어 살아야 해요? 왜 제가 그 이름만 봐도 떨어야 해요? 아니에요. 이제는 안 그러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최은혜한테 뭘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 자신을 위해서요. 이제는 마주서고 싶어요. 그 사람을요. 그 과거를요. 그래야 진짜 괜찮아질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남편한테 말했어요. 저 동창회 갈래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괜찮겠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보고 싶어요.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힘들면 전화해요. 바로 데리러 갈게요. 고마웠어요. 단체방에 댓글을 달았어요. 이수진 참석할게요. 엔터를 눌렀어요. 올라간 제 이름을 봤죠. 심장이 뛰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두려움만은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죠. 결심? 용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알았어요.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요. 동창회 날이 다가왔어요. 옷장 앞에 섰어요. 뭘 입어야 하죠? 예쁘게 입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편한 옷? 결국 깔끔한 블라우스와 바지를 골랐어요. 화장도 했고요. 향수도 뿌렸어요. 거울을 봤어요. 56에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있었고 머리에 흰머리도 섞여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어요. 나는 이제 어른이야. 그때 그 아이가 아니야. 스스로한테 말했어요. 남편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응. 전화 꼭 받아요. 알았어. 남편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한참을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잊지 마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참았어요.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한테 호텔 이름을 말했죠.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 풍경이 흘러갔어요.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입이 바짝 말랐죠. 괜찮아. 나는 괜찮아. 혼잣말을 했어요. 계속요. 호텔에 도착했어요. 큰 건물이었어요. 반짝거렸죠. 2층 연회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혔어요.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창백했어요. 하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2층이에요. 문이 열렸어요. 복도가 보였어요. 끝에 연회장 문이 보였죠. 걸어갔어요. 한 발, 한 발여. 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 대화 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요. 손이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40년이에요. 40년 만이에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내쉬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만난 얼굴들, 그리고 그 이름. 문이 열렸어요. 환한 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웃음소리도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발을 들여놓았어요.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요. 어머, 저기 누구 안 와? 수진이 아니야? 누군가 저를 알아봤어요. 다가왔죠. 정말 수진이네. 오래간만이야. 얼굴을 봤어요. 김미정이었어요. 반에서 키가 제일 작았던 아이요. 지금은 작지 않았어요. 통통해졌고 웃는 얼굴이었죠. 미정아, 오래간만이야. 포옹했어요. 따뜻했어요. 우와, 진짜 오래간만이다. 몇 년이야? 40년? 응.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봤지.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15명 정도 있었어요. 다들 나이 들었더라고요. 당연하죠. 56이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얼굴은 변했는데 표정은 그대로였어요. 말투도요. 웃는 방식도요. 박영희가 보였어요. 학창시절에 공부 잘했던 아이요. 지금은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여전히 조용해 보였죠. 이민수도 있었어요. 체육을 잘했던 애요. 지금은 배가 나왔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우락부락해 보였어요. 그리고 보였어요. 연회장 한가운데요. 제일 환한 곳에요. 최은혜였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최은혜는 화려했어요.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염색을 깔끔하게 했어요. 화장도 진했죠. 큰 목소리로 웃고 있었어요. 옆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최은혜 얘기를 듣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 우리 때는 안 그랬잖아. 사람들이 웃었어요. 억지로요.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요. 수진아.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돌아봤죠. 한지영이었어요. 학창시절에 저랑 같이 왕따였던 애예요. 지영아. 지영이는 말랐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에 주름이 많았어요. 웃는데 슬퍼 보였어요. 여기 앉아. 구석 자리로 갔어요. 둘이 앉았죠. 잘 지냈어? 지영이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응. 너는? 그냥 살아. 지영이가 술잔을 들었어요. 이미 취한 것 같았어요. 저 사람 봤어? 응. 변한 거 하나도 없더라. 여전히 왕같이 굴어. 지영이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너도 기억하지? 우리한테 했던 거. 기억해. 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 매일 꿈에 나와. 지영이의 손이 떨렸어요. 술잔을 쥔 손이요. 나도 그래.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술을 마셨죠. 그때였어요. 어머, 저기 누구야? 한지영? 최은혜의 목소리였어요. 큰 목소리요. 지영이의 몸이 굳었어요. 최은혜가 우리 쪽으로 왔어요. 하이힐 소리가 요란했죠. 진짜 지영이네. 오래간만이야. 지영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너 얼굴 왜 그래? 많이 늙었다. 고생했나 봐? 최은혜가 웃었어요.
농담처럼요. 하지만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저를 봤어요. 넌 누구더라?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저를 몰라봤어요. 최은혜는 저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수진이요. 아, 수진이. 기억난다. 그때 그 조용하던 애. 웃으면서 제 어깨를 툭툭 쳤어요. 오래간만이야. 잘 지냈어? 평범한 인사였어요. 너무 평범했어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요. 40년이요. 저는 40년을 그 일을 안고 살았는데요. 최은혜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술과 함께 쏟아지는 과거와 현재. 자리에 앉았어요. 긴 테이블이었어요. 최은혜가 상석에 앉았죠. 자연스럽게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음식이 나왔어요. 술도 나왔고요. 건배를 했어요. 40년 만이네. 진짜. 다들 건강해? 누군가 물었어요. 나는 괜찮아. 요즘 병원 다니긴 하지만. 아이고, 나이 들면 다 아픈데 하나씩 있지. 웃음이 나왔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최은혜가 말했어요. 나는 괜찮아. 운동 열심히 하거든. 필라테스, 골프, 수영. 다 해. 자랑이었어요. 남편은 회사 대표야. 큰 건설회사. 딸은 의사고 아들은 변호사야. 다들 박수 쳤어요. 멋지다고 했죠. 최은혜가 으쓱했어요. 뭐? 나도 고생 많이 했어. 애들 키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 그리고 웃었어요. 근데 생각난다. 우리 학창 시절 진짜 재밌었잖아.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때가 좋았지. 우리가 얼마나 놀았는데. 선생님들도 우리 무서워했잖아. 최은혜가 낄낄거렸어요. 나 진짜 세게 굴었지? 애들 울리기도 하고. 농담처럼 말했어요. 가볍게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불편한 공기가 흘렀죠. 누군가 억지로 웃었어요. 그랬지. 최은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계속 말했어요. 요즘은 애들 괴롭히면 큰일 나잖아. 학교폭력위원회 열리고 기록 남고. 그때는 그런 거 없었으니까 다행이야. 웃으면서 말했어요. 진짜로요. 저는 술잔을 쥐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술잔이 흔들렸죠. 근데 나도 집안 형편이 안 좋았어. 최은혜가 갑자기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셔서 중학교 때 진짜 힘들었거든. 빚쟁이들이 집에 와서 난리쳤어. 다들 조용히 들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애들한테 풀었나 봐. 지금 생각하면 좀 그랬던 것 같아. 그게 사과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변명이었을까요? 뭐? 다 옛날 일이니까 괜찮지. 다들 잊었을 거 아냐? 최은혜가 다시 웃었어요. 잊었다고요? 괜찮다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가빠졌어요. 옆에 앉은 지영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떨리고 있었어요. 최은혜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조금만 건드려도 난리야. 우리 때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누군가를 쳐다봤어요. 박영희였어요. 영희야, 너 그때 되게 똑똑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소심했어? 발표할 때 떨고. 영희가 얼굴을 붉혔어요. 고개를 숙였죠. 아직도 그래? 나이 먹어서도 소심하게 살면 손해야. 교훈처럼 말했어요. 여전히 사람을 깎아내리고 있었어요. 무의식적으로요. 그 순간 뭔가 제 안에서 끊어졌어요. 참고 있던 끈이요. 40년 묵은 상처와 마주선 순간.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천천히요. 조용히요. 그리고 최은혜를 봤어요. 은혜야. 제 목소리였어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최은혜가 저를 봤어요. 응? 기억나? 뭐가? 중학교 2학년. 점심시간. 최은혜가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점심시간이 어쨌는데? 네가 내 도시락을 뺏었어.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한 숟가락 먹더니 맛없다고 했지.
최은혜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도시락을 내 머리 위로 엎었어. 말을 이었어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요. 김치볶음밥이었어. 뜨거웠어. 기름이 목덜미로 흘러내렸고 머리카락에 다 묻었어. 숨을 들이쉬었어요. 주변 애들이 다 웃었어. 너도 웃었지.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도 아무 말 안 하셨어. 최은혜가 입을 열었어요.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우유를 머리에 쏟기도 했고 가방을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했어. 화장실에서 물을 끼얹기도 했지. 겨울이었는데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매일 찌질이라고 불렀어. 왕따라고 불렀고 복도에서 일부러 어깨를 쳤고 체육 시간에는 공을 제 얼굴에 던졌어. 한지영이 울고 있었어요. 조용히요. 1년 넘게 그랬어. 나는 매일 학교 가는 게 무서웠어. 아침마다 토할 것 같았고 밤마다 울었어. 최은혜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수진아, 너는 잊었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한테는 그냥 장난이었을 거야. 스트레스 푸는 거였겠지. 하지만 나한테는 지옥이었어.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는데 흘러내렸어요. 40년이야. 40년 동안 나는 그 일을 안고 살았어. 괜찮아진 줄 알았어. 다 잊었다고 생각했지.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아니었어. 김치볶음밥 냄새만 맡아도 그날이 생각나. 누가 큰 소리로 웃으면 움찔해. 복도에서 어깨가 부딪히면 심장이 두근거려. 최은혜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40년이야. 너는 까맣게 잊고 살았지만 나는 매일 그 교실에 있었어. 주변이 너무 조용했어요. 숨소리만 들렸어요. 미안해. 최은혜가 말했어요. 작은 목소리로요. 미안해, 수진아. 정말 몰랐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최은혜 눈에서요. 나도 힘들었어. 최은혜가 흐느꼈어요. 아버지가 매일 술 드시고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셨어. 빚쟁이들이 와서 집안을 뒤집었고 나는 무서웠어.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학교에서라도 센 척해야 했어. 약해 보이면 나도 당할까봐. 그래서 너한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가 너무 어리석였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 고개를 숙였어요. 깊게요. 너한테 사과하고 싶었어. 몇 번이나 생각했어. 근데 용기가 없었어. 부끄러웠어. 어깨가 떨렸어요. 내 딸이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어. 최은혜가 말했어요. 그때 알았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딸이 우는 거 보면서 너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딸은 결국 학교를 그만뒀어. 지금도 치료받고 있어. 집에서 나오지 못해. 숨을 헐떡였어요. 이게 벌인가 봐. 내가 받아야 할 벌. 제 가슴이 아팠어요.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평생 내 얼굴을 잊지 못할 거야. 네가 우는 얼굴, 고개 숙이던 얼굴. 다 기억해. 최은혜가 저를 봤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정말 미안해. 정말로.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복수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최은혜를 무너뜨리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죠. 그냥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때 그 아이의 편을요. 나는 입을 열었어요. 나는 네가 미운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미웠어. 최은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왜 참기만 했을까? 왜 도망만 다녔을까? 왜 아무한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을까? 눈물이 또 흘렀어요. 나는 그때 그 아이가 너무 불쌍했어. 그래서 40년 동안 그 아이를 외면하고 살았어. 숨을 깊게 쉬었어요.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그 아이 편을 들어줄 수 있었어. 정의,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용서. 집에 돌아왔어요. 밤 11시쯤이었어요.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실에요. 어떻게 됐어요? 물었어요. 걱정하는 얼굴로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요. 아무 말 없이요.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 내서 울었어요. 오랜만에요. 남편이 옆에 앉아서 안아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냥 안아줬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4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56에 제 얼굴이 보였어요. 눈이 부었고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표정이요. 눈빛이요. 조금 가벼워 보였어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다락방에 있던 거예요. 중학교 졸업사진을 찾았어요. 작은 제 얼굴이 있었어요. 조그맣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웃지 않고 있었죠. 그 아이를 봤어요. 한참을요.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고생 많았어. 혼잣말을 했어요. 정말 힘들었지. 눈물이 또 났어요. 넌 잘못이 없었어. 하나도. 사진 속 아이한테 말했어요. 네가 조용하다고, 소심하다고, 약해 보인다고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 아니었어. 울면서 말했어요. 넌 그냥 평범한 아이였어. 도시락 먹고 싶었던 거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었던 거고, 학교 가는 게 무섭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랐던 아이였어.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이제 내가 너 편이 되어줄게. 늦었지만 오래 앉아 있었어요. 사진을 안고요. 그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어요. 최은혜에게서요. 수진아, 어젯밤에 한 말 진심이었어. 정말 미안해. 평생 미안해하며 살 거야. 네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당연한 거니까. 그냥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 문자를 읽었어요. 여러 번요. 답장을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한참 후에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미안했어. 40년 동안 미워하며 산 나 자신한테. 이제는 내려놓으려고 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게 다였어요. 용서했다고는 쓰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그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는 마음에 저를 묶어두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 한지영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아, 고마워. 뭐가? 네가 그날 말해줘서 나도 용기가 났어. 나도 이제 치료받으려고 해. 상담받으려고. 지영이가 울먹였어요. 평생 혼자 앓고 있었거든. 근데 네가 말하는 거 보고 깨달았어. 나도 나 자신 편을 들어줘야겠다고. 잘 생각했어. 지영아, 우리 또 만나자. 이번엔 밝은 자리에서. 그래, 그러자.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었어요. 40년이었어요. 긴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를 것 같았어요. 그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평생 가지고 갈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에 제가 짓눌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제가 저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늦었지만요. 그래도요. 거울을 다시 봤어요. 56에 제 얼굴이 보였어요. 미소를 지어 봤어요. 조금요. 괜찮았어요. 이제는 정말 괜찮을 것 같았어요.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이 오래 마음속에 넣어두었던 상처를 떠올리게 했다면 그 상처에게도 언젠가 안녕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작은 온기가 되어 머물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